빨리. 뻥치고 있네. 그래? 깼다 그랬어. 한 번만 조는 모습 보이면 뒤로 간다. 오늘 배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1차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어서. 어디까지 나와요? 엄청 많은데. 최대한 많이 나가야 돼요. 목표는 19까지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더 나가면 좋겠고요. 보자. 1차 부등식의 해법.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치, AF가 뭔지 모르니까. 이때는 A가 뭐야? 양수일때야, 맞아? 이때는 A가 음수일때야. 만약에 A가 0이 되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A가 0이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러면 B에 따라서 해가 바뀌어요. B가 만약에 음수라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요. 인정하니? 0 곱하기 x가 b인데 b가 만약에 0 이상이면 해가 없다가 됩니다. 즉 결론은 잘 봐. 이거야 이거.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의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x가 사라져야 돼요. x가 사라지지 않으면 무조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가 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리고 x가 사라지게 한 다음에 말이 되면 항상 이런 거잖아.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x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이때가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0 곱하기 x가 3이야. 어떤 x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아요. 맞지? 왼쪽은 0이 되니까 무조건.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 빼고는 혹시 연립부등식 중학교 때는 안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3보다 크다 이렇게 풀었는데 4보다 크고 나왔다. 수직선을 표시하면 돼요. 연립부등식의 해법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각각 풀면 돼. 각각 풀고 수직선을 표시해서 겹치는 게 없으면 해가 없다. 겹치는 게 있으면 겹치는 게 해다.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돼. 풀이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나와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도 나옵니다. 부등식을 풀었는데 겹치는 게 딱 3 하나지. 맞지? 이럴 때는 이렇게 답 하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방정식처럼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절대가. 이젠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하도 많이 해서. 어떻게 풀어? 다. 사이값이죠?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 정도 구간 나누지 마. 어떻게? 이건 하는데 이건 못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영 되는 값 찍어서 이렇게 오케이? 4 되는 값. 이 바깥쪽이란 얘기야. 얘 답은 이렇게 씁니다. 한 가지 더 한다. 얘는 2 찍고 3 찍고 마이 찍고 마3 찍고 어디야? 여기란 얘기야. 이렇게 답 쓰면 돼. 응? 이거 구간 나눠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상식으로 수직선을 표시해서 찾는 거야 답. 괜찮지? 이건 어떻게 풀래? 이쪽은 풀 필요 없어.
당연히 성립하니까 이것만 풀면 돼. 이거 음수 나왔다 너 당하지 마. 그냥 이쪽만 풀면 돼.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풀래? 해가 없다 쓰면 돼. 이거 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절대값인데 어떻게 음수가 작아? 알겠지? 괜찮지? 이게 절대값 풀이야? 그러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부터 봅시다. 쭉 풀 테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2차 부등식 가야 조금 설명할 게 필요한데 여기는 할만할 겁니다. 또 따뜻해졌네. 히타를 좀 꺼야겠네. (1번) 유형이 제일 어려워. 다른 거 괜찮은데 1번 유형이 어려워. 1번 유형. 보자. 다음 중 보른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네. 맞아? 판단해봐. 작은 거에서 아니다. 작은 게 아니구나. B. 문제 제대로 썼지? A. 아니 잘못 썼지? 어쩐지. 작은 애에서 큰 걸 뺐지?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지? 당연히 큽니다, 얘가. 당연한 거야. 야. 이건 줄 알아, 지금. 그럼 얘 이항하면 A 빼기 B, D 빼기 C야. 맞아, 맞아. 이항하면 자리 바꾸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지금. 당연히 성립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 빼고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으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양수야. 얘는 작은 놈에서 작은 놈 빼고 큰 놈에서 큰 놈 뺐어. 얘는 몰라. 그때그때 달라. 예를 들어서 A가 1, B가 2, C가 마이너스 2, D가 1. 빼봐.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3이지. 여기서 이거 빼. 1이지. 틀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작은 놈에서 큰 거 빼고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을 때가 많습니다. 얘 맞니? 작은 놈끼리 곱하고 큰 놈끼리 곱했어요. 맞아 안 맞아? 곱하는 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1 2 마1 마4 2 마5 1 이렇게 곱하면 20 곱하면 2잖아. 즉 음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요 C A로 나누고 D도 B로 큰 놈끼리 나누고 작은 놈끼리 나눴어. 알 수 있어 없어? 얘는 없어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AC 5분의 4잖아. BD니까 2분의 1인데 틀렸죠? 그래서 기억 하나 맞아요. 괜찮나요? 음수 생각해. 음수. 그럼 이거 맞아 안 맞아? 잘 봐. 역수치하면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니야? 보통 때는 맞아요. 같은 부호면. 그런데 잘 봐. 예를 들어 3, 2 3분의 1, 2분의 1 맞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해야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언제 다르냐면 3, 마이너스 2야. 그게 역수치에도 양수고 역수치는 음수지. 방향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발레를 좀 기억해라.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지? 그 외에는 뭐 풀만 할 겁니다. 열심히 풀어보세요. 2번 보자. 2번 유형으로 갑시다. x가 1에서 3 사이고요. y가 k에서 6 사이일 때 3x 빼기 2y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것의 최대값이 10이래요. 봅시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빼자, 하나. 이쪽 뺄까? 됐어요. 더했을 때 최대값은 몇입니까? 7이죠? 왜? 뭐 더해서 7 나올 수 있잖아. 두 번 빠졌잖아. 더했을 때 최소값은?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하면 돼요. 여기 왜 등호 놓고 여기 등호 뺀지 알겠니? 뺐을 때, 이제 뺐을 때가 중요해. 빼봐. 뺐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야? 생각해봐. 여기서 못 빼면 돼. 얘 빼야 최대야. 그럼 몇이야? 4야. 등호 써봐라. 빼야 돼. 둘 다 등호일 때만 드는 거 넣는 거야. 얘는 3을 가질 수가 없잖아. 맞지? 실제로는. 맞아. 근데 얘랑 얘랑 뺀 거잖아. 최소면. 제일 작은 거에서 뭘 빼면 돼? 제일 큰 거 빼면 돼? 둘 다 색칠이,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얘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니? 곱하자. 곱했을 때 최대. 곱했을 때 최소.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곱했을 때 최소 찾아봐. 둘이 곱해서 최소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이거 아니야. 이거야. 마이너스 했을 땐 주의하세요. 알겠지? 마이너스 3이야. 괜찮지? 이게 더 작잖아. 얘보다. 작은 놈 곱하는 게 아니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최소가 나올지를. 알겠지? 나누기 할 때는 0이 포함될 때는 안 나와요. 알겠지? 얘 0 포함되어 있지, 중간에. 맞지? 나누기일 때는 안 나와. 이렇게 할 때 나누기. 그러니까 곱하기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가 부등식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상식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인데 x가 아니라 3x야. 그러면 3x의 범위를 먼저 찾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2분의 y를 찾는 거야. 2로 나눴으니까 방향 안 바뀝니다. 이 노란 상태에서 얘가 나오려면 둘이 뭐 하겠어? 빼겠지. 뺐을 때를 생각해보자. 빼보자. 3x 빼기 2분의 y의 범위는 다 등호 드렸으니까 등호는 고민하지 말고 다 넣으시면 돼요. 어떨 때 최대야? 얘 뺄 때야? 얘 뺄 때야? 빼! 작은 거 빼야 커져. 제일 커져. 그래서 얘는 9 빼기 2분의 k야. 인정? 어떨 때 빼야 최소냐? 여기서 얘 뺄 때. 됐어? 이게 최대값이네? 최대값 10. 9 마이너스 2분의 k가 10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연산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빼는 거야. 그냥 위아래 같은 것만 뺀다. 그게 아니야. 큰 거 뺀다. 아니야. 생각해야 돼. 조금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3번 갑시다. 이것의 해가 이거래요. 그런데 나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봅시다. 어떤 1차 부등식이 문자로 주어졌는데 해를 알려줬을 때야. 잘 봐라. 그럼 얘 푼다. bx는 넘긴다. a 더하기 b입니다. 즉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걸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b가 양수 음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럼 b가 음수라는 거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풀기 전에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로 나누세요. 나누면 방향 바뀌고 즉 얘가 2란 얘기야.
결국 A와 B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A 더하기 B는 2B입니다. B와 A가 같다는 얘기네. 맞아. 넘기면 맞지? 그러면 이 식을 B로 다 바꾸면 돼요. BX 2B B가 0보다 작아요. BX 3B 이제 B로 나누겠지? B가 음수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B가 음수인 걸 처음 식에서 알아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이렇게 풀면 돼. 알아듣겠어? 뭐 틀렸냐? 마이너스지? 이씨, 마이너스. 됐어? 이건 중학교 때 나왔던 거야, 사실. 새로운 거 아닌데. 거의 새로운 표정을 보면 안 돼. 내가 예전에 했던 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지? 너무 오래됐나? 오래됐으면 안 되는데. a제곱 x 마이너스 a 16x 마이너스 4 해가 없다.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해가 없을 조건 x 사라져야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x가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경우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넘기자. x에 관한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이니까. 됐나요? 그러면 a제곱으로 이렇게 묶겠죠. 즉 인수분해 하면 a 더하기 4, a 마이너스 4.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4, 두 번째 a가 4면 됩니다. 즉 문자는 사라지고 x는 사라지고 말이 안 돼야 돼. 말이 안 돼. 맞지? 해가 없는 거잖아. 마이너스 4 넣으면 0, x가 되고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7이 돼. 말이 안 되니? 뭘 넣어도 성립해요. 여기 0이잖아.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야, 이게.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야. 4 넣어보자. 그러면 0, x가. 4 넣으니까 1이야. 뭘 넣어도 왼쪽은 0인데 좌변은 오른쪽이 1이잖아. 어떻게 0이 1보다 커? 이때가 해가 없는 경우야. 그래서 a 값은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괜찮지? 여기? 괜찮아? 5번. 됐다 쉬운 거예요. 그냥 연립방식 풀래요. 안 풀 수도 없고. 그래도 풀어보자. 쭉 풀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연립부등식은 각각을 푸는 겁니다. 각각. 주의할 점은 음수로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답 쓸 때는 수직선 그려서 표시합니다. 4 이상 5 이하. 명제에서 많이 했잖아 이거. 맞지?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4에서 5입니다. 끝. 7인데? 바보. 넘기면 마이너스인데. 됐죠? 그냥 여기는 할만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실제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2차야, 2차. 1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 1차 잘 안 나와요, 사실. 근데 2차를 하기 위해서 1차라는 것도 좀 건들자는 얘기야. 너무 유형이 많아, 1차가. 자연수 개수 구하래. 그럼 각각 풀란 얘기야. 풉시다. 그러면 3x 빼기 3. x 더하기 5. 이항합니다. 2x 8. x는 4. 이렇게 풀면 돼요. 풉니다. 2x 더하기 9. 3x 플러스 6. 넘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는 3보다 작다. 맞아? 작다의 답이네? 뭐야, 그러면? 수직선 안 그려도 알겠지? 작은 게 답인 거.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가 답이니까 자연수 개수는 몇 개다? 2개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분수 나오고 소수 나왔어요. 분수 나왔어요. 그럼 뭐야?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풀을 수 있겠니 이거? 괜찮아? 너무 쉬워서. 선생님 하셔야죠. 그런 표정들인데 저희도 쉬어야죠. 편안하게 보시면 되죠. 풉니다. 3x-6 2x 빼기 x는 5 이쪽 풉니다. 최종 배수 4를 곱합니다. 3x 플러스 4 곱하니까 2x 빼기 1입니다. x는 마이너스 5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작다 사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죠? 8번 유형 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써 있네? 중요한 건 이거야. 반드시 연립 방정식일 때는 상관없었어. 연립 방정식일 때는 자기 하고 싶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든 뭘 해도 상관없었거든? 근데 이 연립 부등식일 때는 반드시 가운데 걸 2번 써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얘는. 반드시 가운데 걸 2번 써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똑같아요. 7번처럼 풀이는. 푼다. 4x 빼기 5, 2x 더하기 3, 5x 플러스 12.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돼요. 2x는 8, x는 4.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 방향 바뀝니다. 답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4입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이것의 정수 개수니까 7개네요. 빼면 답이야. 됐죠? 빨리빨리 합시다. 9번. 해가 주어졌을 때야. 5분의 3x 플러스 9. 2분의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x 빼기 b 4x 더하기 5. 이것의 답이 마이너스 2에서 7이 돼요. 둘 다 풀었을 때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란 얘기지? 풀면 돼요. 그냥 각각. 풉시다. 양변에 10 곱하면 2에 3x 플러스 9 5에 x 플러스 a 0에다는 곱해할 필요 없고 6x 플러스 1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x 이항하면 5a 마이너스 18입니다. 방향 봐. 얘겠네. 그래서 얘가 7이야. 5a는 25니까 a는 5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방향 보고. 얘 푼다. 마이너스 3x 5 플러스 b입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방향 바뀝니다. 얘 답이 얘겠죠? 크다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야. 5 더하기 b는 6이네요. 그래서 b가 1입니다. 그래서 a 값, b 값 끝.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알겠지? 10번. 해를 구하라. 풉시다. 2에 x-1, 5에 x 플러스 1. 엄청나게 풀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동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는 각각 풀면 돼요. 각각 풀자. 2x-2가 5x 더하기 5에 빼기 3입니다. 마이너스 3x 넘기면 1, 1에서 오니까 3, x는 마이너스 1. 이쪽 푼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2x 빼기 4, 마이너스 3x 넘기니까 3. 어라? 같은 숫자네? 당황하지 말고 수일성 그려보세요. 하나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이야. 겹쳐진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연립부등식 풀었는데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값으로 나오면 이 점이 같은 점이란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1번. 해가 없다. 해가 없을 조건 풉니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x는 2야. 풉니다. 2x a 빼기 3
x는 2분의 a 빼기 3. 해가 없다는 얘기는 겹쳐지는 게 없게 그리란 얘기야. 이거는 그래프로 푸는 거야. 당연히 얘는 어디 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으면서 2분의 a 빼기 3이 여기에 있어야지 딱 겹치는 게 없네요. 당연히 등호 써봐라. 쓰면 안 돼요. 둘이 같아. 맞지? 얘가 이쪽으로 가면 겹치는 게 하나 생겨. 그래서 이제 풀면 돼. 예. 등호 성립 조건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7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됐죠? 12번. 12번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틀리는 유형이 12번 유형이야.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런 거지. 등호가 어디다 쓰는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보자, 푼다. 푸는 건 간단해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었어? 그냥 수직선 그린다. 잘 봐라, 이제부터. 3. 얘랑 겹쳐지는 거 안에 정수가 3개가 된대. 정수 3개, 정수 3개. 이 다음 숫자부터 쓰는 거야, 이제. 2, 1, 0, 마일. 그럼 3개니까 얘겠지. 인정. 그럼 얘는 어디 있겠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이건. 여기야 A 더하기 1자리입니다. 당연히 여기까지는 알아. 이제 선택의 순간. 앞에 등호를 쓸까 말까? 쓰지 않아? 그럼 뒤에는 쓸까 말까? 뒤에는 써? 둘 다 써? 그래서 틀린다고, 여기가. 다 풀어놓고 이 등호를 쓴다는 얘기는 이 동그라미 위치가, 동그라미가 얘잖아, 맞지? 위치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로 갔다고 치자. 겹치는 거 말해봐. 뭐부터야? 맞잖아, 3개. 써야지. 왜 안 써? 야, 그러면 여기에 등호 쓴다는 얘기는 이 동그라미 위치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지, 맞지? 안 되잖아.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길래 이렇게 할 때마다 확률 50% 틀리니? 아, 진짜 대단해. 틀리는 것도 보면. 참 틀리기 쉽지 않은데, 맞지? 그래서 앞에 쓰고 뒤에는 안 씁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 진짜 다 풀어놓고 틀립니다. 여기서 확률 50% 게임입니다. 다 풀어놓고 마지막 등호 때문에. 야, 내가 말했지, 너 졸면 어떻게 한다고? 너 안 준다고 그랬잖아, 이거 나한테. 안 졸았다고? 너무 억울한 표정 짓지 마. 너 자는 모습을 내가 지금 말해도 했는데. 꿈이야. 지금 꿈 아니거든? 현실이야, 현실. 졸지 마. 이제 니들 싫어하는 활용이 나왔네요. 활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씨, 활용 5개야. 6개야. 헐. 풀읍시다. 활용은 조금 잘 들으세요. 근데 활용이 중요한 건, 선생님 저는 활용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울렁거려서 못 풀겠어요. 참고 하셔야 돼요. 활용은 그냥 내용을 알아서 푼다는 게 아니라 의지야, 의지. 나는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풀거든. 근데 의지가 1도 없으면 정말 손도 안 대거든. 글 자체를 읽기 싫어하거든. 의지를 갖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활용만 따로 연습할 수는 없어. 맞지? 하다 보면 맨날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어떤 단원의 마지막이 활용이잖아. 우리가 뭘 배웠으면 뭘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활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는 어떻게 설정할까?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연속하는 세 짝수는 어떻게 설정할 것 같아? 짝수는 이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연속하는 세 개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를 설정합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연속하는 세 짝수 설정하는 방법. 짝수든 홀수든 똑같아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 빼기 1, x 더하기 1로 설정하고요. 맞죠?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웁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더하래요. 58보다 작고. 두 번째, 이 세 짝수 중 가장 큰 수의 2배에 5를 더한 값은 43보다 크거나 같다. 어렵지 않아. 식 세우는 거 연립부등식으로. 3x 58 x는 10 뭐야? 약분이 안 돼? 안 되지? 안 되면 쓰면 되지, 분수로. 분수가 그렇게 좋은 거야. 분수 처음 배울 때 분수의 목표가 뭔지 모르지. 약분 안 될 때 쓰고 싶어서 쓴 거야, 이렇게. 분수가 처음 배울 때 그건데. 야, 2 나누기, 만약에 4 나누기 2는, 2예요. 그럼 4 나누기 3은 모르는데요? 3분의 4 쓰는 거야. 답은 구하고 싶어서. 알겠지? 그래서 약분, 우리 분수를 배운 거야. 분수를 맞는 거지. 빼면 몇이니? 33가? 따라서 x의 범위는 17보다 이제 대충 구해야겠지. 19점 몇인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뭘 찾으면 돼? 짝수 찾으시면 돼요. 18밖에 없네. 그럼 제일 작은 수는 16이겠네. 답은 16.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지? 여기는 활용이 문제지. 식 세우는 게. 14. 삼각형이 될 조건 아십니까?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삼각형이 될 조건. 뭡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단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고. 오케이, 길이니까. x 빼기 2와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6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당연히 셋 다 양수려면 x 빼기가 양수면 다 양수겠죠? 이게 셋 다 양수일 조건이야. 양수일 조건이 얘만 양수면 다 양수야. 오케이?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삼각형이 될 조건. x는 2보다 크다. 넘기면 마이너스 x는 7보다 크다. 크다지. 그래서 큰 게 답입니다. 7보다 크다가 답이다. 이렇게 활용해도 어렵지 않지? 식 세우는 게. 이제부터 어려울 거예요. 어렵질 않은데 니들이 싫어하지. 왜? 거속시랑 농도가 나오니까. 거속시 기억납니까?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오케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15번에서 볼 때 잘 봐. 등산 코스의 총 거리가 10km다. 등산 코스가 있나 봐. 등산이니까 산으로 할까?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그런데 정오에 출발했대. 출발은 정오. 그런데 여기서 봐봐. 어디까지는 열심히 시속 2km로 갔대요. 야, 늦었어! 그러니까 뭐겠어? 속력이 빨라지겠지? 여기는 시속 3km로 갔대요. 시속 3km는 상당히 빠른 겁니다. 산에서. 우리가 평지 걷는 게 보통 시속 3km야. 관심 없지? 봐봐. 제발 좀 관심을 가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네가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니들이 행동하는 거라고. 어디 니들 산을 가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수학 문제로 보는 순간 풀기 싫어진다니까, 진짜. 나만 그런가? 좀,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서 잠깐 쉬었대. 몇 분 쉬었대? 30분 쉬었대. 그런데 여기 도착했을 때 시간이, 총 걸린 시간 4시에서, 이게 여기에 도착 시간이 오후 4시에서부터 오후 4시 50분 사이에 도착하고 싶대. 그럼 걸린 시간이 이렇게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정오니까 12시에 출발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겠어? 총 걸린 시간이 제일 작으면 몇 시간 걸리면 된다는 거야? 4시간 걸리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제일 많이 걸리면 4시간 50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잖아. 그래야지 식을 세우지.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활용은 식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구하래? 구하는 걸 x로 놔야 되니까. 그래야 식 세우지. 뭐 구하래요? 이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x로 놓겠지 얘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 했어 아까 처음에? 부등식 문제는 문자를 2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1개로 쓰세요. 문자 2개 쓰려면 대입법으로 문자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자를 1개 쓰는 연습하세요. 그럼 여기 뭐가? 그렇지 10-x. 됐지? 상황을 거속지는 수직선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간단해서 하는 거야. 수직선을 이해하는 게. 그냥 글만 읽으면 웅얼웅얼해서 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고 보자. 총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생각. 니들 산을 타는데 어떻게 하면 걸린 시간을 구할 것 같아? 총. 여기에서 걸린 시간에다가 쉬었다 간 거에다가 여기다 걸린 시간을 더하면 총 걸린 시간 아니니? 맞잖아.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해?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라는 공식이 있잖아.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0 빼기 x야. 인정? 그리고 여기다 30을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무조건 거속시의 단위는 무조건 속력의 단위로 맞추세요. 아니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속력을 바꾸려면. 알겠지? 속력의 단위를 바꿔. 그럼 시속이니까 다 시간으로 바꿔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0분은 2분의 1 시간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3분의 x예요. 저기서 걸린 시간은 3분의 x일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당연히 걸린 시간 같지? 괜찮지? 4. 시간을 바꿔야죠. 시간을 바꿔봐. 60분의 50. 6분의 5. 맞지? 6분의 몇이야? 6, 4, 24, 29네요. 끝! 식 세웠네요. 이렇게 하면 돼. 제발 좀 하라고. 무슨 속력만 나오면 손을 안 대고. 그래서 푸는 거야.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식만 세우고 넘겨갈게요. 푸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풀었잖아. 맞지? 활용은 중요한 건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 식. 16번. 니 또 싫어하는 소금물. 아까 했잖아. 소금물. 한번. 맞지? 소금물. 소금물을 상황을 이해하려면 니들이 뭘 라면이나 뭘 끓여 먹다 생각을 해. 뭘 끓여 먹는데 요리를 하는데. 응? 그럼 비커를 왜 그리냐면 난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리는 거야. 그냥 이 비커를 그려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보통 농도를 표시하죠. 여기다가 400g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생겨야겠어? 여기서. 생각해봐. 물을 증발시켰대. 그럼 물이 날아가겠지. 날아가면 빼는 거 아닐까? 이해 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얼마큼 증명하는지 모르니까 X 했더니 이런 내가 생일을 했더니 얘의 농도가 12% 이상 15% 이하가 됩니다. 이거잖아. 농도만 구하면 되잖아. 농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지. 별거 없잖아. 농도 어떻게 구해? 아까 썼잖아.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소금물을 니들이 구하면 되는 거야. 소금물은 어떻게 됐겠니? 물만 x만큼 날아가 버리는데. 그렇지. 400-x라는 거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 않냐? 아니 물이 날아갔다니까. 물 끓이는데 물이 날아가니까 줄어들겠지. 맞지? 그러면 뭐는 나 소금도 알아야 돼. 소금의 양은
물이 날아가면서 소금도 날아가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계속 짜지잖아. 더 졸이면. 그런 상황이니까. 즉 여기의 소금의 양과 이 전체 소금의 양은 같은 거야. 그래서 이해가지?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하면 뭔데? 100분의 농도. 이거 써야 돼요. 이 처음에 소금의 양이니까. 알겠지? 찾았지? 찾았지? 그러면 농도 구한다. 나의 농도 어떻게 구해요? 이걸로 구하면 되잖아, 이제는.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 계산 좀 할까? 40. 곱하기 100. 얘가 12에서 15입니다. 끝! 소금물 문제도 할만해요, 사실. 니들이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저거, 잘 풀 수 있겠어? 집에서? 알겠어. 풀 수 있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건 풀어드릴게요. 봐봐. 이거 여기다 곱하면 돼요. 이거죠. 4,800. 12x. 4,000. 마이너스 800. 몇이니? 어이구, 약분 안 되네? 3분의 200인가? 됐죠? 이쪽도 푼다? 4,000. 15에 400 마이너스 x. 4,000. 6,000. 15x는 2,000. x는 300에 400. 300 이거에 이 사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죠. 알겠나요? 소금을 풀 줄 아셔야 돼요. 노력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7,000. 먼저 해봐야 돼. 해야 돼. 상황 판단하려고 비커 그리라는 얘기야. 비커 그리고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17번 유형이에요. 나온다면 활용해서. 오케이?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의자 문제입니다, 의자. 봐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 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의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여기다 이렇게 있다. 의자가 있는데 야 처음에 4명씩 앉아 했더니 네 4명씩 앉았겠지 착하게. 그러니까 뭐야? 야 10명이라는 학생이 서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의자를 더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 야 끼어 앉아 한 명씩 그렇게 하겠지. 맞지? 일상적인 생활.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의자가 많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5명씩 앉게 하겠지. 하다 보니까 의자가 5명씩 앉을 때는 의자가 남게 됐어. 얼마큼 남게 됐어? 7개. 근데 이게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야. 7개 남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아무도 안 앉았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아무도 안 앉았어. 이제 의자가 7개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5명이 앉았다는 얘기야? 아니거든. 그래도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야.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돼? 1명은 있어야 돼. 최대. 그렇지. 그래서 학생 수가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그럼 첫 번째, 전체 학생 수. 의자의 수를 무조건 X로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명씩 앉았어? 4명씩 앉았어. 4명씩 앉았는데 학생 수가 당연히 10명이. 이게 팩트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전체 학생 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학생수의 최소값은 여기에 몇 명 앉았을 때야? 한 명 앉았을 때가 최소값이겠지, 맞지? 전체 학생 최소값은 실제로 5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일까? 의자가 7개 남았는데 5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 x 빼기 7이야? x 빼기 8이야? x 빼기 8이야. 왜 여기는 5명이 앉았다고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 따로 구해야 돼. 이렇게 뒤에다. 왜 x 빼기 7이 아니라 x 빼기 8인지만 이해하면 여기 문제 유형은 이해한 겁니다. 의자가 7개 남았다 해서 x 빼기 7로 쓰는 순간 망하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5명이 앉았다고 보장하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x 빼기 8 그리고 이 7번째 바로 앞에 여기 8번째 맞지? 얘는 따로 이렇게 계산한 거야. 최소값, 최대값. 인정? 그때 학생 수가 제일 작을 때가 이거고 제일 많을 때가 이거잖아. 전체 학생 수는 얘잖아. 그래서 4x 더하기 10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된 연립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푸는 건 뭐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나요, 이거? 잘 나와요. 풀까? 보기 싫은데. 40, 39. 49네요. 풀자. 4x 더하기 10. 5x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5. 그래서 x의 범위는 45부터 49 사이입니다. 됐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값은 47이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의자 문제 알겠니? 정말 알겠나? 아셔야 됩니다. 의자 문제. 그 다음에 18번. 마지막 활용입니다.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좀 많이 나왔던 유형이지, 이거.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원료 P, 원료 Q를 가지고 6, 4, 3, 8. A라는 제품을 만들 때는 원료 P라는 원료가 6만큼 들어있고 Q라는 원료가 3만큼 들어있대. 필요하대. B라는 제품을 만들려면 원료 P라는 게 4만큼 필요하고 Q라는 원료는 8만큼 필요하대. 이렇게 있어야지 B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P의 원료의 합은, P의 원료는 160, 그 다음에 Q의 원료는 문제 써 있어요. 150만큼 있어요. 근데 A, B를 모두 합해서 30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A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요. A가 비싼가 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A의 개수를 X로 놓고 X에 대한 식을 만들면 되니까 B의 개수를 전체 합해서 30개니까 30 빼기 X로 놓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니? 응? 응? 핵심이 이거야. 이만큼은 원료가 있으니까 이걸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내가 사용할 때. 맞아. 그래서 P의 원료는 A를 만들 때 6X만큼 필요해요. 인정? 하나 만들 때 6만큼 필요하니까. 30 빼기. 이건 A 만들 때 필요한 거, B 만들 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뭘 넘을 수는 없다. 160을 넘을 수 없다. 이게 원료에 관한 문제야. Q의 원료는 3x 필요하고 8에 30-x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괜찮니 이걸? 푸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풀면 돼요. 6x, 120, 4x 2x, 40 x는 20 최대 20개네. 3x, 240, 8x 마이너스 5x
110이야? 90이지? 마이너스 90. x는 18인가? 그래서 x의 범위는 18개에서 20개 사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2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니? 18-1번은 잘 봐라. 18-1번. 여기서 뭐가 핵심? 여기도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똑같아. 열량이나. 니들 맨날 이거 안 자는구나. 보세요. 18-1번의 핵심은 이거야. 100g당 열량이지. 반드시 다 1g당으로 바꾸세요. 내가 xg 먹을 건데, 맞아. 100g당 열량이 나왔으면 다 1g당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1g당 150칼로리가 아니라 1.5. 100g당 단백질이니까 1g당으로 바꾸면 0.1. 그리고 350이 아니라 3.5. 그리고 0.06으로 바꿔서 문제 풀면 선생님 식이랑 똑같이 풀면 돼요. 아시겠어? 무조건 100g당 나오면 다 1g당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먹을 건 xg이니까. 100x가 아니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식 세우시면 됩니다. 19번. 딱 하면 맞네. 2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 아까 했던 거야. 최대값, 최소값의 곱이 20이다. 절대값 어떻게 풀어? 절대값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아니더라? 시원하면 이거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2x-k는 마이너스 1과 1로 그냥 풀면 돼요. 그 상태로. 알겠지? 시원했다 생각해서 풀면 되니까. k를 더합니다. 2로 나눕니다.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인정? 최대값, 최소값의 곱이 20이래요. 2분의 k 더하기 1과 2분의 k-1의 곱이 20입니다. 합차네요. 4 곱하면 80이네요. 81이죠? k는 양수래요. 그래서 9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괜찮나요? 19-2번 할 수 있겠어? 절대값 2개, 9권 나눠서 19-2번 수직선 그래서 할 수 있겠어? 이거 똑같아. 마이너스 1랑 3,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으로 나눠서 3번 풀면 돼. 19-2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쉬었다가 수화합시다, 이제.